외견 묘사도 안 나와. 이름만 나오고 갑자기 다음화에서 아무 반응을 안 해. 왜냐면 작가는 이미 100m 달리기 시작했고 독자가 따라가지도 못하는 거죠. 저희가 지금까지 한 강의가 남매작계 강의를 포함을 해가지고 뭐 광운대 등등 거쳐온 강의가 저희 둘이 합쳐서 한 1000시간 정도 되고, 그리고 피드백 횟수가 한 500회 정도가 쌓였단 말이에요. 이 데이터가 쌓여 있잖아요. 그동안 했던 피드백을 쭉 다 훑어봤어요. 저희가 본 모든 작가님들이 이렇게 하신다는 건 아니고, 저희가 피드백을 했을 때 나온 초보 작가님들의 실수 탑 10을 저희가 꼽아봤어요. 밑에서부터 시작할게요. 10위부터? 네, 10위부터 저희가 공개를 하겠습니다. 10위가 어떤 거냐면 캐릭터에 맞지 않는 발언과 행동을 하는 겁니다. 이 덕분에 캐릭터성이 흔들리는 모습을 많이 보이게 하는 경향성이 눈에 띄었어요. 그 캐릭터에 맞지 않는 발언이나 행동은 뭐냐, 이 캐릭터가 뭐 나이가 이렇고 얘는 이런 상황에 빠져있고 설정이 이런데 그거하고 전혀 맞지 않는 발언과 행동을 하는 거야. 유가물에서 좀 이런 케이스가 많은데, 유가물이니까 애기가 나오는 게 맞잖아요. 애기로 시작하잖아. 근데 애인데 말이나 행동이 너무 어른이야. 그러니까 뭐 머릿속으로 생각하는 건 괜찮아. 근데 다른 사람한테 말할 때 말이 너무 어른스러우면 좀 이상하잖아요. 혹은 반대로 이 캐릭터는 한 20이 넘은 어른 성인인데 말이나 행동이 그냥 애야. 한 14살 정도 되는 것 같아. 그런 케이스들이 있어요. 이제 막 황실에서 여주를 잡겠다고 막 쫓아오고 있어. 쫓아오고 있는데 막 후드도 아무것도 안 쓰고 그냥 거리를 활보하고 있어. 여주다 광고하는 거네요. 그러니까 그냥 뭐 잡혀가도 이상하지 않잖아요. 위로 행동하는 게 이해가 안 되잖아, 독자 입장으로. 아니면은 또 처음에 딱 등장했을 때는 얘가 막 능글능글하니 좀 능글남주인 줄 알았어. 나 잘생겼지? 막 이런 말 하는 그런 애였는데 갑자기 다음화에서 무뚝뚝한 그런 북부대공 같은 캐릭터가 되어 있는 거야. 그런 거라든지. 근데 그런 경우가 진짜 있어요. 진짜 있어요. 이 캐릭터는 무뚝뚝한 북부대공이다라고 생각하고 봤는데 그 다음 화에서 순진 연하남주가 되어 있는 거예요. 작가님이 그 주인공의 캐릭터성을 확률을 못하고 가신 거에 가깝네요. 그래서 근데 이제 독자님들 인식으로는 이런 남주면은 난 좋아해. 이런 남주 너무 매력 있어 하고 봤는데 내가 생각한 남주가 아닌 거야. 처음 나온 스탠스를 유지해줘야겠네요. 그러죠. 또 이제 뭐 여주로 따지면은 걸크러쉬 여주로 나온 것 같아요. 되게 똑똑하고 활약 좀 잘할 거고 검술도 잘 쓸 것 같고 했는데 갑자기 어느 순간 너무 심각하게 무는 게 뭐야. 근데 사실 이게 좀 어려울 수 있는 게, 보통 이제 많이 자조적으로 얘기를 하시는 게 주인공 캐릭터의 지능은 작가의 지능이다 이런 말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저도 사실 걸크러쉬 여주를 써보려고 했는데 좀 제가 그렇게 똑똑하지 않다 보니까 좀 어려운 거예요. 근데 그런 거는 어쩔 수 없어. 그거는 내가 어느 정도 노력해서 어느 정도 채우면 되는 건데, 근데 너무 심각하게 무능해 보이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거는 조금 조심을 해주셔야 된다. 작품 안에서 막 엄청 머리를 쥐어짜고 막 굴려가지고 뭐 천재적이고 뭐 되게 잘 해결하고 뭐 이런 느낌까지는 안 해도 되는데, 너무 꽃밭으로 해버리면 걸크 여주랑은 좀 안 맞으니까. 갑자기 캐릭터성이 바뀌었다고 느껴지는 거죠. 그래서 뭐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가 흔히 잡몹 초반에 깨갱하는 그런 빌런들이 보통 하는 대사 같은 것들이 있고 행동 있잖아요. 뭐 의뢰 많이 나오는 뭐 아빠한테도 맞은 적 없는데 뭐 이런 게 다 그런 컨셉트인 거고, 대부분의 주조형 캐릭터들이 보여줘야 되는 어떤 스탠스 같은 것들이 정해져 있는데 그거를 일단 유념을 하고 가셔야 될 것 같고, 이걸 이제 잘 못하겠을 때는 일단은 정해놓은 롤이 있을 거예요. 역할이 있을 건데, 예를 들면 빌런이 최종 보스 빌런이 있을 거고 초반 빌런이 있을 건데, 초반 빌런들이 의뢰하는 멘트나 최종 보스가 하는 멘트 이런 거 클리셰적인 것들이어도 약간 정립이 되어 있어요. 많은 매체들 통해서 이미 알려져 있단 말이에요. 일단은 그거라도 하게 해야 돼요. 좀 자기적이고 어색하게 보이더라도 그 인물에 맞게 일단 행동을 하게 해야 그 다음에 거기서 현실감 있게 또 실감나게 다듬을 수가 있는 건데, 이제 그게 안 돼 있으면 캐릭터성 애초부터 흔들려 버리는 일이 발생하는 거고, 이제 내가 역할 수행을 어느 정도 시켰어. 얘는 이제 빌런 1로 썼어. 크하하 여기까지 오더니 제법이군. 하지만 뭐 나는 이길 수 없을 것이다. 뭐 이렇게 나왔어. 이 사슬날의 제니를 이길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런 식으로 나왔어. 그럼 그 다음부터는 인물의 어떤 내면, 얘가 이런 멘트를 하게 된 이유가 뭘까? 얘가 이런 캐릭터가 된 이유가 뭘까? 혹은 스탠스, 뭐 용사를 죽여야만 되는 어떤 마왕의 어떤 숙명 같은 걸 안고 있다든지 그런 입장 같은 거 있잖아요. 뭐 내가 황제이기 때문에 위험이 필요하고 뭐 이런 식으로 캐릭터에 맞는 입장과 심리가 따로 있다. 그래서 그것들을 고려해서 디테일을 잡아 나가야 되는 거죠. 일단 롤을 수행한 다음에 잡아야 된다. 캐릭터를 이렇게 짜실 때는 어느 정도 일관적으로 짜시는 게 좋다라는 거죠. 너무 캐릭터성에 어긋나지 않도록 짜시고, 너무 이렇게 튀는 거는 좋지 않은 것 같아요. 그리고 그게 있어. 그러니까 본인은 그렇게 짰는데 전개상으로
봤을 때 이 걸크러쉬가 아니게 보이고 능글라주가 아니게 보이는 거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9번째 작가님들 많이 하신 실수. 급전개. 갑자기 막 휙휙휙 전개가 되는 너무 거야. 빠른 거야. 전개가 엄청 빨라. 독자가 따라가지도 못하는 거죠. 첫 장면이야. 여주가 어디 소설에 빙의한 것 같긴 한데 얘가 어디에 빙의했는지 무슨 캐릭터에 빙의했는지 그런 거 파악도 안 하고 갑자기 뜬금없이 저기 있는 남자한테 키스를 해. 너무 뜬금없이 마법이나 막 검수를 막 배우려고 해. 왜 내가 마법과 검수를 배워야 하는지에 대한 게 그런 게 설명이 언급되지 전혀 않고 안 돼 있는데 그냥 갑자기 다음 씬에서 배우고 있어. 작가님이 그걸 하시고 싶었나 봐. 검술이랑 마법 배우는 씬 넣고 싶었나 봐. 그런 식으로 갑자기 확 가버리면은 적응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차근차근 조금 순서대로 얘가 맞아. 이렇게 생각을 하고 얘가 이렇게 행동하는 계기들을 만들어서 독자님들한테 보여주시면서 유기적으로 해나가셔야 되는데 계기가 그냥,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계기가. 예. 본인이 머릿속에서 난 잘 모르겠고 그냥 빨리 전개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 라든지 캐릭터에 대해서 뭐 파악할 시간도 없이 그냥 막 쓰셨다든지 하는 경우에 이런 문제들이 조금 일어나는 것 같아요. 이 급전개가. 급전개는 제가 네. 생각했을 때는 독자분들한테 충분히 그 원고상에서 준비를 시켜주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독자님들이 상황이나 캐릭터에 대해서 이해할 틈을 주지 않았다? 준비가 안 돼 있는 거야, 독자들. 다음 장면 전개를 읽어 나갈 준비가 안 돼 있는데 작가가 혼자 달린 거고, 예를 들면은 100m 달리기라고 해놨는데 갑자기 자기는 50m 앞에서 출발하면 100m에서 그치.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 이거 뭐야 어떻게 된 거지 하잖아요. 왜냐면 작가는 이미 100m 달리기 시작했고 이미 50m까지 가 있는 거야. 독자랑 같은 페이스로 뛰어야 되는데 그렇지. 작가가 혼자 달리고서 너무 급해. 나중에 카메라가 뒤따라오다 보니까 원래 카메라 여기 보고 있었는데 갑자기 누나 여기 가 있어. 옥타드가 여기까지 달렸어. 그러니까 이거 없어졌네? 어디 갔지? 이거는 결국엔 장르에 대한 이해도가 제일 중요하긴 그쵸. 한데 해당 장르의 평균적인 페이스라는 게 있어요. 빙의물에서 처음에 주인공은 자기가 빙의를 했다는 사실을 깨닫고 그 다음에 이대로 있다간 죽는다는 사실을 깨닫고 죽지 않기 위해선 뭘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 다음에 그걸 하기 위해선 뭐 다음 행동에 나서야 되고 회기물에서도 뭐 죽어갖고 다시 눈 떴을 때 내가 과거로 돌아갔구나 인지하고 그런 것들이 하나씩 있는 거란 말이죠. 무슨 막 자 이렇게 하면 뭐 이렇게 되고 유치원 뭐, 선생님처럼 할 필요는 없지만 이렇게 하는 거예요 라고까지는 안 해도 되는데 그렇게까지 친절할 필요는 없지만 음. 그래도 평균적인 페이스는 좀 맞춰가는 게 안전하다. 그런 것들이 사실 클리셰가 되는 거예요. 빙의물 클리셰. 거울 보고서 그렇지. 이게 나? 이런 거 이제 클리셰잖아요. 그 다음에 여기는 어디고 몇 년이죠? 그 아가씨 무슨 말씀 하시는 거예요? 여기 지구가 아니고 뭐 달라지셨어. 대륙 어디라고요? 이러면서 이제 하는 그런 클리셰도 있잖아요. 그런 게 급전개를 굉장히 효과적으로 줄여줄 수 있는 방법이에요. 독자들한테 익숙한 걸 던져놓으면 준비를 금방 해요. 맞아. 클리셰의 장점이죠. 네, 그래서 약간 자신 없을 땐 그냥 클리셰를 치는 것도 좋아요. 대신에 이제 너무 클리셰를 많이 남발하게 되면 전개 자체가 너무 예측이 가능해져 버려서 약간 매력이 떨어지는 거 있으니까 그것만 좀 조심하시면 결국에는 전개할 때 클리셰를 안 넣을 수는 없다는 거죠. 클리셰 좀 적재적소에 넣어가면서 완급 조절을 하는 게 좋다. 나는 클리셰는 좋은 거라고 생각해. 매우 좋은 거죠. 네. 아는 맛이 아닙니까? 아는 맛. 아는 맛이죠. 이제 8위. 8위는 뭐냐면 일관성 없는 내용입니다. 자, 일관성 없는 내용이 뭐냐면은 이런 거예요. 이거 한 2가지 정도 있는데 이 제목하고 안 맞는 거야. 현대 로맨스야. 현대 로맨스인데 제목이 막 몸부터 막 이런 거. 그럼 막 와 엄청 몸부터 아는 사이 뭐 이렇게 시작해. 엄청 신이 많이 나오겠네. 막 이러면서 이제 그래서 꺾여버린 꽃 뭐 이렇게 나와. 아주 개피폐. 그래서 딱 들어갔는데 막 깨발라하고 막 약지는 안 나와. 여자 K 장녀가 처음에 남자한테 그 물 엎질려서 이야기 시작되고. 그치. 완전 로코인 거야. 이상하잖아. 아니면은 그와의 동거. 근데 동거는 안 해. 막 그녀 뭐 은밀한 침실 뭐 이런 거 나왔는데. 근데 은밀한 침실이 안 나와. 처음 시작했을 때 상단부터 시작. 판에 로코인데 제목이 막 단어형이야. 당신을 이해하는 방법. 나의 유일한 구원자를 위하여. 그런데 로코야. 이상하게. 그리고 현대 로맨스인데 제목이 알고 보니 땡땡이 아니었던 건에 관하여. 막 이런 거야. 그거 너무 라노벨이잖아요. 그런 식으로 나와버리면 이게 혈로야, 로판이야, 막 이렇게 되잖아요. 이런 부분들. 일관성이 없는 이것도 거죠. 이제 그동안 그 웹소설이 수많은 제목들을 이제. 제목에도 클리셰가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은. 네, 맞아요. 요런 분위기의 작품은 요런 제목이, 뭐 이런 클리셰들이 있으니까요. 그런 거 한번 확인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또 이제 2번째는 뭐냐면은, 분위기가 일관성이 없는 거예요. 분위기가 엄청 왔다 갔다 하는 거야. 처음에 딱 이제 전개가 됐을 때는, 이거 육아물인가 봐. 애들 너무 귀엽다. 막 이러고 있었는데, 갑자기 다음 화에서 남주가 막 등장을 하면서 둘이 막 약간 어린데도 막 진한 로맨스 같은 느낌으로 뭐가 나와. 그러니까 뭐지? 육아물이야? 진한 PP물이야? 적응이 안 되니까 이게 몰입감도 떨어지고 그런 식으로 분위기가 왔다 갔다 하는 케이스가 굉장히 꽤 많더라고요. 내 작품은 이런 보이네요. 분위기다라는 걸 모르는 상태에서 어떻게 보면 쓰신 거예요.
남소영 같은 경우는 정말 제일 많이 있는 게 성장물인데 주인공이 성장을 안 하고 딴 인물이 성장한다거나 뭐 히로인을 키워주고 있다거나 아니면은 성장을 안 하고 딴짓을 해. 나는 이제 뭐 레벨 100을 찍어야 되는데 레벨 10밖에 안 되는데 막 딴 길로 새. 왜 빨리 성장했는데 뭐 하고 있는 거지 같은 생각이 드는 거죠. 독자님들은 네. 이걸 성장물로 생각하고 봤는데 그게 그게 안 나오는 거죠. 일관성이 기본적으로는 이게 뭐 그걸 이끌어가는 게 주인공이잖아요. 그러니까 주인공한테서 나온다 생각해야 돼요. 그러니까 주인공이 어떤 스탠스를 갖고 있느냐, 주인공이 어떤 목표, 뭐 어떤 욕망, 결핍, 신념, 뭐 가치관 이런 것들을 갖고 있는지에 따라 갖고 스탠스가 정해지잖아요. 악역을 자처하고 있는 뭐 피카레스크적인 뭐 주인공이 나올 수도 있는 거고 다양하게 있을 거란 말이지. 그런 주인공이 스탠스에 맞게 행동을 해야 일관성이 생기는 건데. 그 말은 뭐다? 그 스탠스가 정해지지 않다라는 거지. 정해지지 않고 쓰니까 이렇게 돼볼까? 저렇게 돼볼까? 되는 거예요. 뭐 옛날에 정말 흔했던 것 중에 이제 히로인들한테 휘둘리는 전개가 진짜 흔했었는데 처음에 이제 주인공한테 목표 정해주고 이렇게 하라고 딱 방향성도 정해줬는데 주인공이 그걸 수행을 안 하고 히로인들만 도와주고 있어. 이 각박한 세계관에서 당장 주인공을 죽이려고 하는 해야 되는데 히로인이랑 놀고 있어. 해야 되는데 막 희덕대고 있어. 뭐야 이거 배경 자체가 주인공한테 엄청 빡세게 해놨다고 했는데 어떻게 된 거지? 그 배경 자체부터 흔들리게 되겠죠. 그치, 배경이 빡세지 않아 보이는 거지. 자, 이제 7위 볼게요. 7위가 퇴고해라. 퇴고해. 절대 퇴고해. 저희가 퇴고를 하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는 작가님들은 대부분 초고 자체가 엄청 러프하게 하시는 분들이에요. 맞아. 초고를 쓸 때부터 엄청 계속 돌아가면서 수정하면서 초고를 쓰시는 분들은 사실 퇴고가 크게 차이가 없을 수 있는데 맞아. 대부분의 퇴고가 필요한 사람들은 좀 막 달리는 분들, 막 달려서 폭주하신 분들이 좀 손을 봐야 된다. 이 퇴고를 안 한 글은 이제 피드백하는 사람이 보면은 딱 알아. 진짜 모를 수가 없어요. 너무 티가 나요. 이 퇴고를 안 한 글은 특징적인 부분이 비문이 되게 많아요. 이게 무슨 뜻으로 쓴 문장이 모르겠는 문장이 되게 많고 그러다 보니까 이 글에 집중이 안 되니까 피드백하기가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러고 일단 기본적으로 퇴고 안 한 글은 오탈자에 깔고 간다. 맞아. 오탈자가 너무 그거 많아. 이거 원고에서도 할 말 하안이긴 하지만 시놉시스에서 오탈자 나오면 진짜 깨요. 그거 많이 있어. 유념하셔야 됩니다. 주인공 이름 계속 틀리고 그런 케이스 많다. 맞아. 주인공 이름 왜 진짜 그런지 잘 모르겠어. 힘들거든. 그러니까 중간에 작가가 이름을 바꾸는 거야. 그래서 그게 그대로 나와 있다거나 중간에 작가가 능력 같은 거 이름 정해놨는데 그걸 바꿨어. 그러면 그게 혼재돼서 나올 때가 있어. 사실 퇴고하면 해결되는 문제예요. 한번 다시 보면 솔직히 이름 모를 바꿨는데 수가 안 없거든. 고쳤네? 그거는. 고칠 수 있으니까. 그리고 너무 진짜 심각하게 의식의 흐름대로 써가지고 이해가 안 되는 장면이나 문장이 너무 많은 글이 있어요. 비문 수준을 넘어간 거야. 이제 작가님만이 아는 그런 내용을 써놓은 거지. 그래서 이제 퇴고를 꼭 하시면서 내가 독자로서 이 글을 읽는다면은 이 문장, 이 상황, 이 설명 이해가 되나? 원래 웹소설에서 가장 이상적인 거는 한 번 읽었을 때 딱 이해가 되는 문장이거든요. 퇴고를 한 번이라도 하면은 이런 문제는 많이 없어지거든요. 저희가 강사할 때야 그냥 어차피 뭐 피드백하는 거 이렇게 생각하고 볼 수 있는데 어차피 작가님들 거기서 끝날 게 아니고 내셔야 되잖아. 런칭해야 되고 심사 받아야 되고 출판사의 플랫폼에 투고해야 되잖아. 넘어오셔야 되는데 이렇게 하면은 되게 불안해져요. 그분들은 우리보다 훨씬 더 많은 시놉시스랑 원고를 볼 텐데 오죽하겠어요. 그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확실히 초고 러프하게 갔을 때는 좀 퇴고할 때 많이 손 대는 게 좋은 것 같고요. 퇴고할 때 저 같은 케이스는 조금 더 임팩트를 줄 수 있을 것 같은 장면이나 좀 더 비극적으로 보여줄 수 있을 것 같은 장면을 막 떠올렸어. 그러면 그런 걸로 좀 바꾸는 경우가 많은데 전개를 바꾸는 케이스는 그렇게 많지는 않고 제가 그만큼 머리가 좋지는 않아가지고 장면을 좀 수정하는 케이스가 많은 것 같아요. 남성향과 여성향의 퇴고는 많이 차이가 날 것 같아요. 남성향은 일단 시간이 없으니까. 남성향은 특히나 또 연재형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막 완벽하게 하겠다 이렇게 접근하지 마시고 내 작품에 생각했었던 제일 핵심적인 것들이 잘 드러났는지 문제는 없는지 그런 것들만 중점적으로 해서 일단은 1차 퇴고라 하는 게 맞죠. 내가 거기서 좀 시간이 남고 완벽을 더 추구하고 싶을 때는 이제 좀 더 갈 수도 있는 거고 하여튼 그것까지만 해도 퇴고 역할은 기본적으로 한 거니까. 6위가 벽돌입니다. 벽돌이 이제 아마 다른 업계에서는 안 쓰이는 용어일 것 같긴 한데 빽빽한 거죠. 그 원고가. 저희는 이제 벽돌이라고 해요. 휴대폰의 원고가 여기가 빽빽하게 가득한 거야. 글자가 너무 많아. 왜냐면 이거는 진짜 중요한 게 모바일 가독성을 챙기라는 얘기거든요. 이 쬐끄만한 화면으로 본다고. 그러니까 여기서 볼 때 좀 보기 쉽도록 개행도 많이 해주고 문장도 조금 더 짧게 좀 써주고 그런 식의 노력을 좀 해주시는 게 좋다. 최소한 A4는 절대 쓰시면 안 되고 이런 것들이 있죠. 맞아요. 본인이 DP를 하실 때 A4를 편집 용지로 해놓고 DP를 하시면 비어있는 걸 다 채우고 싶어진단 말이야. 작가는 좀 그런 성향이 있나 봐요. 그러니까 그렇게 쓰면 문장이 막 저절로 길어지니까 그죠. 적어도 A4 말고 A6 정도로만 그 해놓고 써도 조판에 따라갖고 그 글의 호흡이 조금씩 바뀌어요. 물론 이제 플랫폼 성향상에 따라 또 달라지죠. 카카오가 제일 문장 짧고 그 다음에 시리즈고 그 다음에 리디라서. 근데 예외는 있어요. 벽돌이어도 읽히는 케이스는 상관없는데. 근데 대부분의 작가는 그렇지 않잖아요. 그 SSS급 죽어야 사는 헌터에서는 그렇게 안 하던데 이렇게 접근하시면 안 돼요. 맞아. 그들은
뭐 상수리 우리와 나무 달라. 아래는 괜찮잖아. 그렇게 이제 탑10의 5위를 보도록 이제부터 하겠습니다. 진짜 많이 나오는 케이스죠. 5위는 몰입감이 떨어지는 글입니다. 내용이 시작된 지 얼마 안 됐어. 독자님이 딱 1화에 딱 들어갔는데 뭐 주인공이 나온 것 같아. 여주가 나온 것 같은데 얘한테 이입을 할 시간도 안 줬는데 갑자기 새로운 캐릭터가 계속 나와. 여주가 맞아. 나온 지 얼마 되지도 않아서 한 3페이지 지나서 남주가 한 명 나오고 서브 남주가 나오고 다른 여주가 나오고 또 다른 조연들이 막 나와. 맞아. 그러면은 누구한테 몰입을 해야 되는 거죠? 아직 이렇게 주인공한테 되잖아요. 이입도 못했는데. 또 이제 다른 부분은 여주가 나왔어. 근데 여주에 내가 이입을 못한 상태인데 갑자기 남주나 어떤 조연의 시점으로 바뀌어서 진행이 돼. 그러면 얘가 여주가 맞는 건가? 얘가 사실은 여주인 건가? 막 이렇게 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보기가 좀 힘들어집니다. 그러고 이제 서술하는 주체가 없는 거야. 그래서 내가 누구한테 이입을 해야 될지 모르는 상황이 있어요. 맞아. 이거 헷갈리시면 안 돼요. 전지적 작가 시점도 포커스를 두고 서술하는 주체가 다 있어요. 맞아요. A라는 캐릭터의 입장으로 그 상황을 보여줘야 되는데 이게 자꾸 부감에서만 보여주는 느낌이 드니까 뭐지? 내가 어디서 이 작품을 봐야 되는 카메라를 거지? 움직여줘야 되거든. 또 뭐가 있냐면은 반응이 없는 거야. 이제 괴물이 갑자기 튀어나왔어요. 그거에 대해서 주인공이 전혀 놀라지를 않아. 이제 그런 놀라지 않아. 이 주인공이 뭐 예를 들어서 어렸을 때부터 막 호랑이랑 싸우고 막 이러한 서사가 있었던 사람이면 놀라지 않겠지. 근데 아무것도 없었는데 호랑이 나왔는데 가만히 있어. 뭐야? 얘 왜 이래? 막 이렇게 되고 또 이제 막 주인공이 진짜 엄청난 활약을 했어요. 주인공이 막 누굴 구원했어. 맞아. 그랬는데 주변에서 아무 반응이 없어. 성녀가 됐어 막. 구원해준 사람 아무런 반응도 안 해. 놀라운 만큼 아무도 관심을 주지 않았다. 그렇게 되면은 작가님이 이제 주인공을 활약시켜야 된다는 거에 너무 몰입해 있으니까 그 활약에 대한 주변의 반응을 보여주는 걸 까먹으신 것 같아. 주인공이 활약했으면 그거를 부각시킬 수 있는 게 필요한 건데. 또 이제 여주가 예를 들어서 당신을 좋아해요 라고 했는데 남주가 뭐 다음 장면에서라도 남주 시점으로라도 당신을 좋아해요라는 말을 어떻게 생각했는지 좀 보고 싶은데 안 나와. 또 여주가 걸크러쉬 같은 전개로다가 조연의 뺨을 막 갈비웠어요. 악녀 안 때렸어. 아무 반응을 안 해. 저 사람이 왜 저러지? 원래는 저런 성격이 아니었는데 어떻게 옆에서 막 시녀가 막 기절하고 막 시녀장이 막 경악하고 일본이 놀라고 중국이 그건 다른 거죠. 이렇게 돼버리면은 몰입감이 떨어지고 임팩트도 좀 떨어지게 된단 말이죠. 또 다른 거를 묘사가 적은 케이스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남주가 딱 나왔어요. 얘가 우리 남주야. 작가님도 얘가 남주라고 생각하고 썼는데 등장했는데 외견 묘사도 안 나와. 이름만 나오고 여주랑 엮이긴 하는데 얘가 남주야. 그의 이름은 지크프리티였다. 끝. 키가 어떻고 눈동자 색깔 머리 색깔 어떻고 이런 묘사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얘가 남주가 맞나? 이렇게 되면서 이제 몰입감 떨어지고 임팩트 떨어지게 되는 거죠. 남주가 등장했는데 남주라는 느낌이 안 나는 거야. 그래서 중요한 인물이 나왔다. 그럼 어느 정도 외견 묘사라든지 이 외견에 숨어져 나오는 성격 묘사라든지 그런 걸 좀 해주셔야 된다. 남성향에서 상대적으로 그런 외형 묘사 잘 안 하는 편인데도 대신에 남성향에서 행동 묘사를 많이 해요. 그치. 행동이나 대사로 그 사람 뭐 누가 나왔어. 얘가 주연이야. 그러면 얘가 말도 많이 하고 행동도 많이 해야 그렇게라도 해서 묘사를 커버하는 거기 때문에 무조건 그런 건 필요하다. 결국에는 왜 영화도 그렇잖아요. 그 씬에서 많이 나오는 사람이 주연인 거지 뭐. 그냥 쓱 하고 넘어. 그리고 이제 한 번도 폭탄 안 나와. 근데 폭탄이 그 포스터 맨 앞에 있어. 이러면 이제 제가 주인공이었어? 이렇게 되는 그러니까 뭐 몰입감이 없어지는 이유가 몰입할 대상이 없는 거야. 1차적으로. 대상이 없고 대상을 만들었는데 그 대상과 이 배경 장소, 배경이 되는 그 장소랑의 매칭이 안 될 때. 그래서 주인공이 왜 이런 곳에 있지? 왜 폭탄이 여기 앉아있지? 이거가 이제 이해가 안 가면 안 된다는 거죠. 전 세계를 지배했던 마왕인데 방구석에 앉아있어. 그런 거지. 뭐 그게 개그물이 아닌 이상 이상하잖아요. 막 레벨 999짜리 엄청난 유저인데 달팽이 잡는 곳에 있어. 왜 여기 있는 거임? 뭐 그게 물론 클리셰를 깨기 위한 요소로 쓰일 때도 있지만 이유가 있다면 괜찮겠지만 이유가 없을 경우에는 심각한 거지.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데 남성향은 목표가 제일 중요하거든요. 주인공의 목표. 주인공의 목표 제시하고 그걸 주인공이 인지한 다음에 결단하거나 행동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목표가 제시 안 되면 엄청나게 몰입감이 떨어져. 얘가 뭘 하려고 이러고 있는 건지가 안 나오는 거지. 그죠? 근데 이거는 진짜로 남성향도 남성향인데 여성향에서도 그러는 게 많이 있는 일이죠. 내가 악녀를 빙의를 했어. 곧 죽어. 곧 죽는데 그래서 남주한테 잘해줘야 되는데 이런 목표를 얘기를 안 해주고 그냥 악녀니까 그 조연 뺨 때리고 악녀로서의 행동만 하고 얘가 왜 그러는지 목표가 안 나와버리면 몰입이 안 되는 거는 여성도 똑같은 거야. 그래서 그거를 인지를 시켜줘야 되고 그죠. 인지까지 했는데 행동을 안 해. 그러면 또 그것대로 식어버리니까. 그죠. 그래서 목표 제시, 주인공 인지, 행동 이 세 개가 스무스하게 연결되면 연결될수록 몰입감은 증가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